자, 125페이지, 거기 3번에 1주택 특례돼 있죠? 이건 이제 뭐예요?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분이 이거죠? 집이 하나 있는데, 뭐였다? 또 하나 샀다. 그죠? 신규, 새로 주택을 샀다. 얘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자, 순서는 잘 모르시면 무조건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떤 거예요? 얘가 이거예요. 기존, 종전주택. 이걸 양도합니다. 현재 몇 주택이다? 2주택. 그런데 얘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뭐다? 요거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사야 된다 했죠? 1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럼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여기서 비과세한다. 그럼 맞아 틀리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얘가 1세대 2주택인데 요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보유를 2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맞는다 했죠. 이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적용해서 얘가 만약에 보유 2년 했다? 그럼 비과세고 안 했으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이걸 3년 안에 팔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3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죠? 종전주택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뭘 팔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으로 잘 보세요. 기본만. 거기 뭐 입주권 같은 거 써놨는데 이건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면 돼요. 입주권은 거기까지 좀 머리 아프죠? 기본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비과세한다가 아니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속받았어요. 이것도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속받으시고 또 뭐 했어? 새로 집을 상속받은 거죠. 이렇게 있는 데서. 그렇죠? 자, 얘도 뭘 팔아라? 왜 팔아라? 기존에 좀 파는 거니까요. 얘는 그리고요. 원래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상속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원래 집이 없었는데 상속을 먼저 받고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유규정은 적용이 안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얘를 팔면 돼요. 얘는 기간 제한 없고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네. 뜬금없이 여기서 뭐 이거 3년 안에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땡 틀리고요. 얘 팔면 돼요. 하나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참고로 혹시나 개정됐으니까 실무적인 분이 가깝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아버지가 원래 집이 두 채였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직 살아 계실 때 아들이 무주택자인데 뭘 받아? 증여를 받았어. 그 집이 하나가 된 거죠? 얘가 지금 증여받은 주택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상속을 받았어. 근데 아버지가 이 증여받고 2년 안에 돌아가시면 안 돼. 무조건 증여해줬으면 2년은 버텨주셔야 돼요. 살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상속을 받았는데 얘가 상속 개시 전 2년 안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일반 주택은 안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증여 받으시고 아버지가 2년 후에 돌아가셔야 돼요. 2년 안에 돌아가시면 저 주택은 일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는 뜻이죠. 요번에 추가된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그죠? 사전 증여 주택이라고 해서 그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얘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무는 좀 다르다겠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은 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있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가 집이 하나일 때 상관없는데 두 채 이상이면 그 중에 하나만 혜택을 본다. 나머지 주택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담하시면 안 되고, 그죠? 얘는 기본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에서 이걸 팔면 된다.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번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주택에서 일반 주택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상속 인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아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네. 이걸 팔면 1주택으로 본다. 그죠? 1주택 본다. 되고요.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복량 혼인이 나오죠. 얘가 제가 볼 때는 이 비과세 1주택 특례가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시험에 언급이 된다 치면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 또 추가된 것도 있고, 그죠? 신설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잘 나오는데, 그죠? 개정사항도 있고 추가 규정도 있어요. 이게 하나 뭐예요? 첫 번째는 노부모 동거복량이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뭐 했다? 합가했다. 그 집이 두 개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혼인. 그죠?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 됐다. 이 두 개씩이라 했죠. 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얘네 둘은 거의 대부분은 기존의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기존의 집의 의미는 뭐라겠어요? 본인 앞으로 집이 두 개인 거죠.
내가 원래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생겼어. 그죠? 그럼 원래 있던 집을 팔면 되는데 여기는 집은 2주택 맞는데 각각이죠. 이건 부모님 거, 이건 자식 거, 이건 남편 거, 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주택은 맞지만 명의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아라. 그건 아닌 거지. 그리고 얘 둘의 특징이 합가하는 거죠. 합가. 그죠? 그러면 어느 집으로 합가할지는 모르잖아요. 이걸 법으로 정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냥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이에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자, 근데 기간이 나오죠. 이 동거봉양 혼인은 10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1주택을 가지고 여기는 5년 이내. 얘는 5년 이내. 그죠? 뭐가 개정된 거예요? 요게 개정된 거죠. 요게. 원래 얘도 5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10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제를 내보면 얘를 내는 거예요. 얘를. 혼인으로 이런 게 그래다가 거기다 10년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뭐라는 게 그래 10년 하나 바뀌었지 이러면 안 돼요. 얘를 두 개 다 내놓고 얘는 5년 얘는 10년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10년 맞아서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취지는 이거예요. 왜 10년 늘렸냐면 동거봉양을 국가에서 장려하겠다는 거야. 왜?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거잖아. 그걸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모님을 모셔 이건다고.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10년을 바꾼 거죠. 개정상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얘는 그대로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 왜 둘 다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근데 이런 거 있죠. 남녀 결혼했어? 집이 2개 됐어요. 근데 남자가 무주택자예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쓰죠? 자, 근데 여자는 집 있어요?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같이 살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남자는 이건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능력이 아직 안 돼서 아직도 부모 집에 산다는 얘기죠. 여자는 근데 집도 있어요. 여자는 집도 있고 능력 있는 여자가 결혼해서 얘랑 같이 살아. 야, 이런 여자를 뭐라 한다 했어?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이죠. 이 현모양쪽 완전 이건 이럴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 집도 있고 얘는 남편은 집도 없는 시부모랑 같이 사는데 그 집을 갖고 이 집에 들어가 산다는 얘기는 신사임당이나 가능한 얘기지. 현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볼 때 이 여자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니들도 똑같이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쉬었으니까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 제정신이면 저기 하겠어요. 쉬니까 또 결혼하는 거고. 안 쉬면 결혼 못합니다. 그죠? 자, 3번 노부모 동거봉양 거기 나와 있죠.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해놓고 그 4번 밑에 당구 표시에 1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고. 문화재 농어촌 주택은 그냥 자세히 볼 건 없고요. 둘 다 기간 제한 없이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1주택 특례가 나오면 주로 나오는 게 얘 기본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동거봉양, 혼인.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 4개가. 그죠? 이 중에서 한 2개, 3개는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은 얘들이 언급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 주택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7번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가면 머리가 지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기회가 올라나 모르겠네. 그죠? 8번은 뭐야? 실수요 목적으로 1세대 2주택 있죠. 자, 요거는 일단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수도권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에 집이 있는데 실수요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샀을 때 그런 얘기죠. 그럼 수도권 어디라고 했어요?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서울, 경기, 인천.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이 있는데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 샀대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라든가 치약, 그다음 기타 등등 문제로 산 거죠. 그래서 집이 2개 됐죠? 네. 뭘 팔아라? 수도권. 당연히 이걸 파는 거죠. 얘는 기간이 얘도 3년인데 얘가 좀 다르죠. 얘는 수도권 이런 거 상관없고 옆집이건 앞집이건 뒷집 상관없어요. 대신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3년 이내 팔면 되는데 이건 실수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사자마자 파는 게 아니라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면 되고 그리고 얘는 뭐가 없어? 이게 없어요? 1년 이상 지나고 이거 하면 안 돼. 왜? 실수요 목적 사는데 1년 지난 다음에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게 차이가 있어 얘랑. 그죠? 이거 약간 헷갈리면 안 돼요. 얘가 근데 주가 돼요 항상 얘가. 그다음에 9번에 임대주택은 여러분 임대사업자 내시면 집이 여러 채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자 낸 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있다는 거지. 이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얘도 1주택자로 봐주겠다. 그런 규정이에요. 거주주택이죠. 그죠? 얘는 뭐고? 임대주택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5채 임대하고 있고 내가 하나 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뭘 팔면? 얘를 팔면 그때 어떻게 한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대신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 얘가 뭐 하는 주택?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돼요?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되니까 여기서 의무적으로 2년 이상 세대 전에 거주했어야 돼요. 그 말은 얘가 만약 2년 거주 못했으면 혜택이 없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팔면 2년 거주했어. 보유는 당연히 했겠죠. 그럼 2년 자기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여러 개인데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9번 얘기예요. 임대사업자, 거주자가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을 파니까 거주하라는 얘기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10번은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1주택 특례는 지금 보시면 그 10년 그 개정됐고 얘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됐죠. 집이 하나 있는데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정 어린이집 시설.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떤 걸 말해요? 이 가정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집 아니고 놀이방 얘기예요. 놀이방. 그렇죠? 놀이방. 그러니까 그 보통 어린이집은 주택에다 안 하잖아요. 걔들은 따로 이렇게 공간 얻어가지고 하는 거고 집이 내가 2개인데 나는 하나는 살 거고 하나는 1층에 그 놀이방 있죠. 애들 꼬맹이들 가는데 이제 2살 눈뜬 애 걔를 갖다 맡기는 데 있잖아. 밭이 떴는데 엄마도 잘 알아볼까 말까 하는 애 갖다가 맡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종일반 맡겨놓고 자기는 종일 차는 그런 데 있잖아요. 본인이 종일 차고 그죠? 이해가 안 가다니까. 애를 왜 종일반 보내? 자기 종일 차려고 그런 거지. 애는 종일반 보내고 엄마는 종일 자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면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죠. 피곤하지. 잠자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누워서 허리 아파 못 자요. 여러분 체력이 돼야 하는 거야. 체력이.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일찍 일어나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한 번 자면 막 젊었을 때는 왜 한 번 자면 막 24시간도 자잖아요. 여기서 24시간 자는 사람 없을걸요? 못 자요. 아무리 시간 남아도 자다 뭐 있게. 왜? 허리 아파서 못 자. 체력 달려가지고. 그죠? 저희 와이프도 옛날에 막 참 겁내 자더니 요새는 막 점점 못 자겠대. 그러면서 맨날 보라고 자기가 나이 들었나 보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죠? 나이 많이 먹었죠. 그죠? 근데 40대니까. 그죠? 참 어이가 없다니까.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잠이 안 와. 그죠? 잠이. 허리 아파도 못 자. 체력이 딸려.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이방이에요. 놀이방. 그죠? 근데 얘를 팔면. 얘도 뭐 해주겠다. 1주택을 봐주겠다. 원래 안 됐어요. 올해부터 신설된 규정이에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거주주택과 가정어린이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뭐 규정이 있겠죠. 이걸 뭐 5년 이상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어린이집을 하는데 놀이방 하는데 5년 이상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비과세 많이 받았다 치면.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2개 개정된 거 잘 기억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 1주택 특례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정상이 걸린 애들은 정확하게 보는 게 좋아요.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128페이지 거기 기출지문 정리 나오죠? 보겠습니다. 자, 1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 10억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의 전부가 비과세된다.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전체가 비과세되는 건 아니죠. 틀렸고 왜? 그럼 어디까지만? 9억까지만 해준다 했잖아. 초과되는 건 과세고. 그죠? 틀렸고 2번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 가격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이 3분의 1 아니고 4분의 1. 이런 건 진짜 좀 기분 나쁘죠. 4분의 1. 3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도 1세대로 본다. 맞죠? 예비 규정이 되나?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그치? 4번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맞죠? 얘는 뭐는 안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안 들어가요. 걔는 언제만 들어가? 정비법상 재건축일 때만 들어갑니다. 5번 양돌 현재 서울시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1세대로 됐죠. 어디 갔어? 애들 막 다 뛰어먹고 난리 났네. 제가 이거 하다 그죠? 대자가 빠졌네. 1세로서가 아니라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틀렸죠? 왜요? 이 서울시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시 때문에. 서울시는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보유도 하고 거주도 2년 해야 되네. 거주가 1년밖에 안 돼서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저희 틀렸고.
6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뭐가 커? 주택물이 커야 돼요. 5대 5면 따로따로 본다겠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클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7번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됐대요. 그럼 뭔다? 보유 및 거주기 안 따져. 무조건 비과세. 수용은 그렇죠?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다 그랬죠. 8번은 대체주택인데 아까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공사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면. 그러면 이 공사기간 어디 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완공될 때까지.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사기간 보통 2년 정도 걸리죠. 아파트 많이 걸리면. 그럼 어디 가서 그냥 전세나 월세 살다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 뭐래? 자기는 남의 집 못 사는데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는 집이 있어야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집을 산 거예요. 이렇게. 부자인 거죠. 그죠? 있으니까 자기 집 사는 거지. 말도 안 돼. 그 상황이 안 되면 안 돼요. 소용도 없는 거죠. 이 대신 산 거지. 뭐 하려고? 이 공사 기간 동안에 거주 목적으로 산 거예요. 이거 대신 산 거죠. 그걸 대체주택이라고 해요. 이름 맞죠? 대체주택. 그죠? 자,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걸 팔면, 나중에 이걸 팔면 얘가 여기서 1년 이상 얘도 거주만 했으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자, 이게 완공됐어. 이제 철거했죠? 이사 갔어요? 자, 완공됐어요? 완공됐어. 그러면 이제 뭐야? 이 집 필요 없죠? 그럼 이사 와야 되잖아. 이사 왔죠? 그럼 이 집 팔아야 되잖아. 얘 팔 때 얘가 뭘 했으면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뭔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 뜻입니다. 물론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 전에 사야 되고 이거 완공되고 2년 이거 완공되기 전후 2년 안에 이거 팔아야 되고 또 완공되고 이사 오면 여기서 1년 살아야 되고 막 복잡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만 놓고 보면 이 대체주택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뭘 하지 않아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뭐만 하면 1년만 거주했으면 너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8번이 국내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법정 요건 다 갖춘다는 지금 얘기한 얘기들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때 이제 기본 조건이 얘가 여기서 뭘 해야 돼? 1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9번 1주택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법령에 정한 치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예요? 치약상 형편이죠. 뭘 했으면 1년 이상 거주. 근데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죠? 10번은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했대. 근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땡 틀렸죠? 왜?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저희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11번은 자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맞죠?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원이에요. 12번 해외 이주법에 해외 이주로 세대는 출국했대. 자 외국으로 이민 갔답니다. 그럼 뭐 한다? 무조건 해준다 했죠? 대신 못 팔고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그 다음 뭐다? 보유기간 요건 종주 가능도 뭐예요? 비과세. 그죠? 13번은 혼인인데 혼인. 혼인은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한다. 땡 틀렸죠? 왜? 5년. 혼인은 5년이에요. 동거봉양 10년. 이거 또 순간 보고 맞는데 이러면 안 돼요. 동거봉양 10년, 얘는 5년. 14번 다가구주택이 나왔네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뭔다?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한다 했죠. 여러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한다는 얘기는 결국 걔는 단독주택이 아니란 뜻입니다. 왜? 원룸이 이제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양도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 구분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걔는 단독주택이 아닌 거죠,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한다는 얘기는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예요. 다가 그냥.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각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이니까. 그죠? 15번은 건설 임대주택이래요. 뭐만 하면 돼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뭐 비과세 파트도 문제가 뭐 내용이 어려서 못 푸는 건 없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뭐 기억을 못할 뿐이죠. 다.
자꾸 보다 보면 기억납니다. 자꾸 보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은 많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게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계속 한 번이나 더 보는 게 유리해요. 그럼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익혀진다는 거죠. 익혀지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눈을 감고 어머니, 엄마가 아버지 얼굴을 딱 떠올리면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 살면서 눈 감고 우리 엄마는 얼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외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감으면 떠오르죠. 왜 그래? 많이 봐서 그런 거죠. 익혀진 거죠. 외운 게 아니라. 그죠?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외워지더라도 자꾸 보는 거죠. 그럼 눈으로 익혀지는 게 있다는 거죠. 눈으로. 그럼 시험 볼 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다? 이 공부는 무조건 왕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많이 보고 자주 보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죠? 뭐, 조상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가 뭐, 안 돌아간다는 둥, 뭐,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치? 왕년과 관계없어요. 자, 미등기 나오죠? 아까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제외자산이 있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문제는 오른쪽이 참 풀기도 뭐 그래요. 그죠? 거기 보세요. 자, 보시면, 기출지문 정리 있죠? 보시면.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자, 잘 보세요. 미등기래요. 그럼 비과세 생각한대. 안 되죠. 자, 근데 미등기라는 게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미등기죠. 네. 자, 근데 걔는 비과세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왼쪽에 4번에 보면 그 2번에 4번이 있죠. 동그라미 4번. 네. 비과세를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 불가능한 자산은 뭐다?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내가 비과세 대상인데 무허가 주택이면은 미등기여도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1번은. 근데 1번은 근데 미등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안 되죠. 건축법상 건축허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2번 미등기 양도는 뭔다?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 다 내주죠. 그랬고. 3번 미등기는 장기 보유 적용받을 수 없으나 기본 공연 적용받을 수 있다. 둘 다 안 돼. 둘 다. 그죠? 미등기 무조건 안 돼. 4번이 단기 할부권이라 단기 할부조건. 아니고요. 장기 할부주권이. 이게 참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게 나온 문제인데 그때는 장기를 단기로 고쳐 나왔어요. 지금은 이런 식이 안 나오죠. 그래서 빼버린다 어떻게 늦네 이거. 진짜 수준 떨어져 보이잖아요. 장기를 단기로 고쳐내는 게 그죠? 글자 하나 고쳐 중개사법 쓸어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네요. 그죠?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이 얼마다? 70%죠. 10%. 말도 안 돼. 36% 옛날 구석기자 얘기입니다. 그죠? 옛날 6에서 36이었거든요. 그다가 38, 40, 42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계속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결국. 그죠? 미등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고, 거기, 납세 절차 마지막, 납부 절차. 자, 얘는 납부 방법이 뭐다?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근데 뭐가 있다? 예정 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 확정 신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책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는 이제 기간에 따라 틀리죠. 대상에 따라. 저기 교재 보시면 132페이지. 8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예정신고기한 기억번 뭐라고 돼 있어요? 토건부기는 언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만약 이번 달에 만약에 아파트나 토지를 팔았다.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팔았어. 오늘 팔았어. 오늘. 6월 말까지. 이달 말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가산세 부과될까 안 될까요? 가산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2달 안에 하고 확정신고는 다음 년도 5월달이거든요. 자, 그럼 이때 이걸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요. 무조건 내야 돼요. 네.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 나와요? 네.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정신고는 가산세 부과 안 되고 확정신고 안 했을 때 부과된 이런 생각 아니에요. 이게 의무규정이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 내셔야 돼. 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의무규정 꼭 해야 됩니다. 자, 손해보고 팔거나 차익이 없다. 예정신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무규정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예정신고 하지 않으면 땡 틀렸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 하면 가산세. 그럼 만약에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어요. 그죠? 그리고 뭐래요? 아, 그래, 이양 뭐 이렇게 돼서 가산세 부과된 거 신고 안 해버려. 내년에 확정신고 5월달에 또 안 했어.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됐는데 확정신고까지 안 했어. 그럼 세무서 괘씸하죠. 그럼 원주세무서에서 오라? 이것이
한 번 더 주고 봐야 되네. 그래가지고 너 예정신고에 가산세 안 냈는데 신고 안 했다 이거지. 확정신고 또 안 했어? 그럼 또 한 번 주고 봐 하고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뭐 하고 싶죠. 근데 안 돼. 왜? 똑같은 걸 가지고 동일한 자산으로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확정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는 없다. 이중가산세, 가산세 이중으로 가는 거죠. 그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뭐 그 규제 있습니다. 딱 보시면 되고. 이번에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이에요. 반기가 뭐예요? 6개월 단위로 간다는 6개월 단위로.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 4월 달이잖아요. 주식 이바 팔았다 그러면 언제요? 8월 31일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8월 31일까지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처럼 6개월 단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는 내년 2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주식이니까 보시면 되고. 원래 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거죠. 이것도 반기로.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이 나오죠? 허가 전에 뭐 해서? 잔금을 지급하면. 뭐예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5월 20일 날 잔금 줬는데 6월 1일 허가 났다?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6월에서 1일이니까 8월 31일까지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예정신고 언제까지? 5월 20일 허가 나고 6월 1일 잔금 치고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 잔금 치는 날. 잔금 치는 날로. 8월 30일이에요. 얘도 8월 30일. 둘 다 8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얘가 토지잖아요. 토지는 토건북이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인데 얘는 양도일이 잔금 날짜잖아요. 둘 다 이날이라니까요. 둘 다. 그 원래 두 날이니까 얘는 7월 31일까지 하고 얘는 8월 31일까지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얘가 허가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잔금이 문제가 아니라 허가가 안 나버리면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허가 여부 결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불허가 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기다렸다 내고 여기는 이미 그 전에 허가가 났죠. 그럼 계약은 유효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대충 봐서 허가일이 속하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허가가 늦고 잔금이 늦죠. 그럼 늦은 거 뒤에 거예요. 허가 늦으면 허가일 그러면 되고 잔금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다. 그래서 둘 다 8월 30일 그죠? 요것만 좀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허가를 넣었는데 이번 허가 넣었는데 아직 허가 결정 안 됐는데 구역 지정 해제가 됐어요. 해제. 허가 구역 지정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허가 안 받았잖아. 그때는 그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이번 달에 허가 넣었는데 이번 달에 계약 해제가 됐어.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하면 되고 이번에 허가 넣었는데 다음 달에 허가 나기 전에 뭐가 나서 해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 다음 달에 해제됐죠?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것도. 가로 안에 있죠. 디귿번에. 허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허가구역 없죠. 투지구역 허가구역. 지금도 없죠. 그치? 옛날에 많았죠. 막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막 하도 투기가 많으니까 막 그죠? 이거 지정 확 돼버리면 죽는 거죠. 막. 그 지정되기 전에 막 땅 샀는데 막 갑자기 구역 지정 딱 돼버리면 죽는 거예요. 막. 투기 지역 딱 지정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막 실거래가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은 실거래가죠. 옛날에는 막 기준시가로 다 했거든요. 기준시가로 매매 다 했는데 갑자기 투기 지역 지정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실거래가로 가버려요. 그럼 죽는 거야. 왜? 공시가로 사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실거래가로 가는 거지. 그럼 막 세금 막 장난 아닌 거죠. 그때는 그때 살벌했어요. 이게. 그죠? 지금이야 다 실거래가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디귿번 밑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데 있죠.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세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도소득금 1억인데 얘가 누진이에요. 6에서 42%. 그죠? 이렇게 세금을 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1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5월 달에 또 팔았어요. 또 얘도 소득금 1억인데 얘도 누진이에요. 6에서 40%. 그죠? 이렇게 신고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누진이죠? 자, 이거 신고하고 1월 달에 팔고 5월 달에 또 팔았어요. 그럼 이때는 이 5월 달에 할 때는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된다. 이때는 이걸 두 개 합해야 돼요. 그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됐죠? 이거 빼고 나머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 누가 자기는 이게 세금 신고 이렇게 또 신고했는데 세금 냈는데 이걸 합산해서 신고 또 내라겠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돼요. 같은 누진일 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같은 연도에 누진을 여러 번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왜? 누진되니까 과표가 커져서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신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신고해서 요거 빼고 내는 게 훨씬 많이 내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1월 달에 만약에 누진을 팔았는데 12월 달에 또 매매한다 그러면 그때는 잔금 날짜를 가능하면 다음 년도 넘기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죠? 요렇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정신고. 자, 근데 원래요, 예정신고를 하시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왜? 2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얘예요. 자, 얘가 1월 달에 예정신고 했죠? 5월 달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예정신고 할 수도 있죠. 합산신고 안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다음 년도 5월 달에 반드시 뭘 해야 돼?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정신고 했는데도 하는 경우 예외가 이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2번 해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랬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가산세는 당연히 뭐 있죠? 일반 무신고, 이식, 과소식 이거 했던 거죠? 우리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치? 납부 1일 만분의 3 그런 얘기고. 자, 오른쪽 133페이지 맨 위에 거기 있죠? 뭐라고 됐어요?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말씀드렸죠? 이중과세를 배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은 요번에 신설된 규정인데 이게 뭐 크게 우리와 관계는 없는데 개정상이라 제가 실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는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여러분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팔아? 5년 이내에 파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뭐를 해? 매감 환기로 간다 했잖아요. 근데 신축이니까 매감이 없잖아. 그럼 환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환산하게 되면 얘가 혜택을 본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한다? 네가 신축하고 5년 이내 팔아가지고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 세금을 그대로 하지 않고 그 환산가액으로 세금 결정한 거 있죠? 세금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5% 가산세를 추가하겠다는 거지. 근데 결론은 무슨 얘기야? 5년 안에 팔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환산을 적용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뭐라고요? 건물 신축한 자가 신축한 날 몇 년 안에 5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뭔다? 그 결정세액의 5%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 환산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한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5%를 세금으로 추가로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개정된 거니까 추가된 거니까 그냥 물어보시고. 4번 예정신고 한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다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한다. 이렇게 오타가 많아 이거. 뭐 이렇게 빼먹는 게 많대요. 하여야 한다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건 잘 써주세요. 자, 거기 지금 그러면 설명하죠. 아까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이거 따로따로 신고한 사람 뭐해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경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결정이라는 말이 있고 경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정, 결정 있죠? 어떤 분이 경정이 뭐냐 했더니 근데 경찰서 보안과장이래. 뭔 얘기인 거 같았어. 경찰서 보안과장이 그래. 뭐라고요? 그랬더니 보안과장이래. 뭔 얘기야? 경찰서 보안과장이 경정이거든요. 그 계급, 경찰서 계급. 나 그래도 처음에 못 알아서 뭔 말인지. 뜬금없이 그러거든. 그죠? 경찰서장이 총경이죠. 무궁화 4개. 그죠? 과장은 뭐야? 과장은 3개. 그죠? 이런 거죠. 그 얘기인데. 이건 뭐예요? 세무서장이 양도세를 직접 결정하거나 경정한대요. 자, 결정은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주세무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결정한대. 이건 뭔 얘기예요? 내가 뭘 안 했어? 신고를 안 해. 안 하면 결정. 경정의 뜻은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는 거예요. 고쳐서 다시 부과.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아?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알겠죠. 왜?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신고를 한 거지. 했는데 신고 내용에 탈루, 빠뜨렸거나 오류가 생겼다. 그럼 뭐 한다?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럼 뭐라 그래? 경정 그래요. 자, 일단 용어는 바뀌면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 5년 전에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했는데 걸렸어. 그럼 원주세무서에서 이를 결정할까요? 경정할까요? 경정하죠. 왜? 신고했잖아. 근데 잘못된 거잖아. 근데 결정이 아니라 경정 그럽니다. 근데 용어가 좀 다르죠. 결정, 경정. 그래서 그 5번에 결정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 경정은 신고했는데 탈루나 오류가 생기면 경정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했죠. 결정, 경정. 그럼 이걸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 근데 이거를 자기만 혼자 알고 있다 갑자기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해줘요. 야, 너 이번에 결정 경정 대상이니까 너 곧 나갈 거야, 고지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지. 그 통지해주고 걷어요. 그러면 통지해주고 한 다음에 빨리 걷어야 돼, 천천히 걷어야 돼. 빨리 걷어야 돼. 왜? 너무 늦게 하면 얘가 이거 받고 또 그대는 또 외국으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걷어요. 얘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셨어, 정식으로. 그리고 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신고만 하고. 이때도 걷어야 되잖아. 이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6번 있죠. 동그라미 6번.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결정 경정 며칠? 30일 안에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참 보시고. 자, 분납은 되죠? 자, 납부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되면 기간 2개월이에요. 얘 조심할 게 예정신고도 분납되고 확정신고도 분납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정신고는 분납이 안 되고 확정신고 시험 분납할 수 있다. 땡. 아니고요. 둘 다 되는 거죠. 자, 금액 조심할 건 얘는 얼마나? 1,000만 원 초과. 재산세 종부세는 500초과. 얘는 1,000만 원. 기간은 셋 다 2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납 금액이 틀리죠. 뒤에 넘어가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농특세 20%. 저희는 부가세는 감면의 경우만 부가세 붙습니다. 뭐요? 농어촌 특별세 20%. 납부세액은 부가세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걔는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걔는 부가세 아니라겠죠? 네. 언제만? 감면의 경우.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라. 저 그런 얘기죠. 원래요, 모든 세목에 그 부가징수 파트는 다 중요해요. 모든 세목에. 왜냐면 그거는 거의 막 되게 많이 나와요. 부가징수가. 왜냐면 그 부분에다가 짜잘한 것들 다 집어넣어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양도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분이. 그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1번. 양도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날. 나오는 순간 땡. 틀렸죠? 왜? 물납 안 돼요. 폐지됐죠, 폐지. 2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땡. 예정신고 안 해서 않으면 가산세 부과되는데요.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정신고 안 하면 그냥 가산세 부과되는 거지. 오히려 뭘 기억해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정신고에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4번.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 납부세액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다. 땡. 이런 거 없어요. 폐지됐어요. 원래 있었어요. 2009년도 이전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돈을 내잖아요. 10%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1억이면 1,000만 원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내면. 근데 그거 다 폐지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세금 어쨌든 10% 더 내는 거예요. 왜? 세액공제 10% 해두고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얘를 의무규정을 만들어버렸죠. 예정신고를. 옛날에 그래서 예정신고 안 한다고 가산세 부과 안 됐었거든요. 옛날 분들은 가산세 부과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근데 그 이후로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의무규정이니까 가산세 내야 되는 거죠. 5번.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시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시만 적용돼. 땡.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만약에 내가 확정신고 때문에 분납된다 그러면 나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분납 못 하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둘 다 되는 거죠. 둘 다. 6번.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맞죠? 2,000 초과니까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때 당시 문제가 옳은 걸 고르셨는데 얘가 정답이었어요. 3,600이면 1,6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셔야 했잖아. 그 위의 내용이 최대 분납 금액을 말한다 그랬죠. 7번. 건물 양도할 때 예정신고 언제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2개월. 오른쪽 8번. 양도했는데도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쓰고 있잖아요. 그죠? 뻔한 얘기죠. 틀렸고.
9번 양도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 물건의 소재지다. 물건은 지방세가 물건 중심이고 얘는 무조건 사람 중심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양도자의 주소지겠어요? 양수자의 주소지겠어요? 하지 마시고. 양도자지, 양도. 그 당연한 거지. 파는 사람 주소지지. 산 사람이 무슨 취득세를 내지 왜 걔가 양도세를 내요? 그 시험에 이게 나왔다니까요? 양도자의 주소지, 양투자의 주소지, 양도 물건의 소재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양도자, 양수자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대충 알았는데 나중에 도자, 소자 계속 나오니까 누가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막 그때는. 별게 다 헷갈린다니까. 파는 사람 주소지죠. 그죠? 틀렸고, 9번은. 10번은 소득세 부산 거주인 개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2014년 10월 24일에 팔았대요. 예정신고기한 언제나요? 12월 31일이고, 어디다 세금 내요?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11번은 허가구역이래요. 허가구역.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 받기 전에 대금, 허가 나중에 났죠? 허가일에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게 국계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동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아따.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맞대. 근데 이거 여러분 더 잘하시죠? 그죠? 바뀌었죠? 중개사법 넘어간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만 11번처럼 국토의 계획 이렇게 해놓고 너 바뀌었니 이렇게 돼. 그리고 틀렸어. 이렇게는 절대 안 내요. 우리 세법 그런 건 없어요. 법 이름을 바꾸는 건 없어요. 말했죠? 그러니까 법 이름 외울 필요도 없다겠죠? 그냥 허가구역만 잘 기억하면 돼.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해서 그러면 허가일이 속한다. 이렇게 하면 돼. 12번. 당해년도 누진세를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2회 자산의 양도시 기납부한 양도세 합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얘가 합산 신고해야 된다 했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다음 년도 5월 1일까지 뭐라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치? 그 얘기고. 13번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세 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냐? 이게 뭐냐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 걔가 뭐예요? 과세 표준이죠. 거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죠. 걔가 산출세액이죠. 이게 지금 그러면 결국 순서 물어본 거잖아요. 과표 순서. 그죠? 그 순서 물으면 얘 또 못 풀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갑은 등기된 공개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언제다? 5월 이런 것도 된다니까. 6월 1일 이렇게 된다니까. 6월 1일 말도 안 되잖아. 5월 1일인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 제가 하나하나 앞에 중요한 거 하나 빼놨는데 132페이지 그 예정신고에 보면 리을번에 부담부 증여 시행금액이 나오죠. 그거. 걔는 예정신고 이거죠? 부담부 증여 이랬잖아요. 여기 10억짜리인데 이거를 3억을 저당권 3억 설정된 걸 세무자가 인수한 조건으로, 그죠? 수증자가 인수한 조건하면 부담부 증여죠. 이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법에서 이거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증여세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수증자가 내고 얘는 양도자가 내는데 이 증여세는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증여받은 날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증여세 신고는. 양도세는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부터 2개월이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부동산인데 세무서 신고하는 얘는 3개월, 얘는 2개월.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얘를 여기다 맞췄죠? 얘는 몇 개월이야? 3개월.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어떤 분이 잠깐만 이걸 질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예정신고 기한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2개월에 3개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바뀐 게 아니라 얘만 3개월이라는 거야. 왜? 이게 3개월이니까 같은 부동산인데 증여세 3개월이니까 맞춘 거지. 이걸 전체 3개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마냐? 부담부, 증여시, 양도로 보는 이 부분의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3개월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136페이지 거기 마지막 뭐 있어요? 국내 자산과 뭐 국외 자산 양도 차이점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옆에 기출지문 정리돼 있잖아요. 그거 그냥 쭉 풀면 읽어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설명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문 부분을 설명할게요. 1번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 의무자는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한다. 땡 틀렸는데 자, 우리 이거 배우셨죠? 거주자 이는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국내, 국외 소득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국내 소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주자는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도 한국에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이때 거주자 기준이 주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외자산 양도시는 주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가 생겼어도 5년이 안 지났으면 얘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5살 이상이니까 그죠? 다 거주자잖아요. 얘는 뭐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일본의 미치코가 부산에 이번에 와서 어디가 벚꽃놀이 온 거야, 벚꽃놀이. 진해 벚꽃놀이 왔다가 바람이 막 부니까 벚꽃이 막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나무의 밑에서 삼돌이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훅 가가지고 눈이 맞아서 그 다음날 결혼했어요. 눈 맞아서 다음날 혼인신고한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야? 거주자인 거죠. 그리고 나서 했더니 얘가 사진만 찍으면 백수야, 백수.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굴만 뺀질기만 거죠. 그래서 얘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얘가 일본에서 오기 전에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쓰라고 동경에 빌딩 하나를 준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일주일 있다가 팔았어. 그럼 얘 거주자잖아요. 그걸 팔았네? 그럼 얘는 양수 된다, 안 된다? 안 내. 왜? 5년 안 돼. 얘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럼 걔가 아는 한국어는 뭐밖에 없어? 자기야 사랑해 자자. 요거밖에 몰라. 근데 걔한테 막 이걸 설명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 얘가 무슨 얘기 무시무시 막 이러고 있죠. 근데 좀 이따 또 첫사랑 사사키가 와가지고 미치코한테 가자고 하면 얘가 또 갈 수도 있잖아. 마음 변해가지고. 그럼 기다려야지. 몇 년. 5년을 기다려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찜질방 가서 계란 까먹을 때 머리에다 계란 까고 그 다음에 몸빼 입고 양머리 하고 이렇게 좀 현지화 되는 거지. 그래야 또 한국말 알아듣고 그러니까 몇 년은 기다려줘야 돼? 5년. 그래서 얘는 5년이에요. 5년. 5년이 아니라 5년. 일본 틀렸죠. 이번 국외자산 양도시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세액은 국내에 납부할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거기다가도 세금 내겠죠. 네. 그 나라에도 세금 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을 또 내야 돼. 네. 그럼 이중으로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할 때 납세공제나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죠.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3번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외화 환산은 지출을 현재 요극한 거래법면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한다. 이게 뭐냐면 얘가요 팔았어요. 그럼 양도차익 계산해야죠. 그럼 양도가액에서 뭘 빼줘요? 필요경비를 빼주겠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얘가 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뭘로 했어? 달러로 사고 팔았죠. 달러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계산하면 뭐라고 해요? 원화로 환산해야죠. 환산.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환율을 곱해줘. 환율을. 근데 이 문제는 뭐야? 이 환율이 변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 언제적 환율을 곱해줄 거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얘는 외우면 헷갈려요. 자,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양도했어? 그럼 양도가액은 여러분이 수령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양도가액 지출이야? 그럼 내가 집을 5억인데 5억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네? 무슨 관계 도대체? 그 의심받죠? 조심해야 돼요. 집도 주고 돈도 주면 의심받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팔았으니까 내가 수령을 받아야지. 수령. 필요경비는 지출이야 수령이야? 필요경비. 지출이지. 얘는 수령하는 거고 얘는 지출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수령한 날 현재 환율. 얘는 지출일 현재 환율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지금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3번에 지출 필요경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 거? 지출일 현재 환율.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외우면 헷갈려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4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70%다. 땡. 자, 여러분 미등기란 말은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등기 제도가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만 있고 거의 전세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미국에 무슨 전 미등기 등기가 어디 있어요? 걔들은 그런 게 없지. 근데 미국을 팔았는데 넌 미등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자산은 미등기 중과세가 없고 세율도 전부 다 누진으로 갑니다. 6에서 42%. 그죠? 미등기 땡 틀렸죠? 없고. 5번 국외자산 양도에 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만 적용된다. 아까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했어 안 된다서 안 된다 했잖아요. 국외자산 안 해줘요. 뭐만 해줘? 기본 공제만 해줘. 공제 많이 든 건 안 해준다 했잖아. 그죠? 틀렸죠? 6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의 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땡. 다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그죠? 됐고.
7번 거주자가 국외토지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왜? 몇 년 됐어? 10년. 5년 넘었잖아. 그럼 납세 의무가 있죠. 그죠? 8번 비거주자가 국외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어. 그럼 얘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헷갈리죠? 없잖아. 왜?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 양도시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걸 팔았대. 왜 우리가 세금을 내요? 없다. 맞죠? 9번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는 국내 주택이 소재지다. 비거주자 국내 주택 양도했죠? 세금 내죠? 자, 세금 어떠네? 얘는 주소지 그러면 안 되지. 왜? 없잖아, 주소지가. 근데 그건 주소지가 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택 소재지로 가는 거야. 물건의 소재지로 가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이때는 또 틀다 그러면 안 돼요. 10번 국외자산 양도시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된다 했잖아. 그거 비공제 해준다 했잖아. 그죠? 기본공제 해준다 했잖아. 하나 물어볼까요? 상식적인 거 하나 물어볼까요? 국외자산 양도시 물납 가능하다. OX. 물납과 분납 중에 하나는 안 돼. 뭐가 안 될까요? 물납 안 돼요. 물납 안 되지. 만약 물납한다 그러면 물납은 그럼 물납은 우리 어디 있냐니까. 어디 거기 있대. 그래서 가봤더니 어디 있대. 뭐 어디 내비 찍었더니 안 나와. 근데 극적으로 찾았더니 섬이야. 무인도 섬. 야 찾았다 했더니 옆에가 소말리아 해적들이 있어. 어떡할 거야? 그거 찾으러 갔다 TV 나오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죠? 안 되지 물납은. 뭐는 돼? 분납은 되죠. 왜? 나눠내는 건 된다는 거지. 왼쪽에 국내 국외자산 양도점 차이점 있죠? 그거 표 있는 거 그냥 보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읽을만 한 번씩. 그죠? 별건 없어요. 나오면 뭐 내용이 뻔한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써보시고. 뭐 또 최근 띄었죠? 최근 뭐 금방. 그죠? 이제 5월달의 강의는 제가 말했죠.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좀 더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5, 6월달 강의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합니다. 대신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막 반복을 계속 할 거예요. 반복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말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뭐 장기부의 특별 입주권 나오면 그냥 입주권 그러지 걔가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과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세, 과세표준 배우면 설명하고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과표 설명하고 등록세, 과표 배울 때 그거 설명하고 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막 세뇌교육 하듯이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 잘 지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4월달인데 좀 있으면 또 5월이에요. 그렇죠? 5월달 또 어버이날도 있고 바빠요. 그때 행사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